손오공 교수의 수학 TV, 수학 교육 TV 제1강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홍보 게시판에 카페와 밴드 등 글을 올려놓았는데, 이번 주부터 한 주에 한 강씩 중요한 수학적 개념, 중학교 대상과 고등학교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대략 30분에서 1시간가량 화면 캡처 녹음을 이용하여 기본 개념을 정리해주기 위하여 유튜브 강의 영상을 찍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중에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다면 화면 녹화 방식이 아닌 실제로 칠판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화면 녹화, 저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화면 녹화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수라고 하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거부감이 먼저 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원리와 기본 개념만 확실히 알아둔다면 수학에 대해서 거부감은 들지 않고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즉 한 60%가량만 알고 문제에 뛰어들다 보니까 풀다가 막히는 경향이 있고, 또 아는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이다 보니까 오래 촬영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촬영한 걸 끝까지 보려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간략하게 30분에서 60분 사이에 촬영을 할 테니 끝까지 봐주시고,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일단 교재는 딱히 필요 없이 제가 필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필기를 하면서 기본 개념을 먼저 숙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교재죠. 교재를 지금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땐이라든가 개념 원리, 또는 고등학생이라면 정석 등을 가지고 제가 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예제 문제부터, 연수 문제로 바로 가지 말고 예제 문제, 정석으로 생각한다면 예제 문제, 유제 문제를 먼저 풀고, 뭐 중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개념 원리의 보기 문제와 밑에 있는 예제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연습 문제에 뛰어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푸는데 잘 풀지 못하겠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여기 잘 보이시나요? 색깔이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 전화로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뭐 꼭 질문뿐만이 아니라 입시라든가 뭐 고등학교 입시서부터 대학교 입시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입시라든가 특히 세종에 계신다면 세가형이라든가 뭐 특목고, 그리고 대학교 입시라든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도 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로 답변을 드리든가 문자로 확인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촬영하게 된 계기는
전반적으로 수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에 수학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정 안 됐을 때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이렇게 함께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강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본다면 꾸준하게 한 주에 한 개씩 토요일 날 촬영하여 월요일 날 업로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크게 일정이 없는 이상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수의 기초를 할 건데, 함수의 개념을 잡을 건데, 함수의 개념 들어가기 전에 강의자죠. 학습자는 여러분이고, 저는 교수자가 되는 거죠. 가르쳐 주는 자이기 때문에 교수자의 누군지는 알고 수업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진을 제가 올려놨고,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캐리컬처로 하는 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려준 것을. 이 사진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교사 시절에 교무실에서 셀카로 찍은 사진이고요. 자, 그러면은 사진은 이렇게 본 걸로 확인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것도 제가 고등학교 교직 생활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우선 이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죠.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1년 동안은 충남의 K중학교에서 1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고, 그 후에 K고등학교에서 여기도 반에서 1에서 5등 안에 들어야지 갈 수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K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고, 이 교직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박사 학위를 진행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 후에는 대학 강의로 K대학교에서 대학 강의를 시작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K대학교 수학과에서 2022년부터 이제 한 10년간 교수 생활을 하면서 K대학교뿐만 아니라 저기 지방에 있는 울산대, 그리고 충남의 한밭대학교 기초과학부, 울산대 수학과에서 개건 교수로 있었고요. 그리고 한밭대학교에서 강의 교수로 대략 10년간 교수로 근무하다가 작년에 세종국책연구단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지에 여러 연구원이 있는데 어느 연구원이라고 딱히 주목하지는 않겠습니다. 연구단지에서 국가를 위해, 그리고 학생들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 경력은 대략 15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10년 정도 재직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재직을 하다 보니까 입시 관련돼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라든가 고등 특목고 입시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있거나 학생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희 듣고 있는 수학 교육 TV 이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채널 이름을 변경할 건데 지금 변경하고 싶은데 저번에 한번 변경을 해서 11일 뒤에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은 손오공 교수의 수학 TV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할 내용은 세종시 손오공 교수 수학 교육 TV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왜 앞에 세종시가 붙냐면은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세종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유튜브를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세종시가 학력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높지가 않아. 조금이나마 제 재능을 가지고 세종시의 학력 수준을 좀 높이고자 하는 취지화도 있기에 채널 이름을 세종시 손오공 교수의 수학TV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왜 손오공 교수라고 제가 적어놨냐면은 제 본명이 손병걸입니다. 거기에 손을 써서 제 이름을 외우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손오공은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그래서 손오공으로 닉네임으로 결정을 하여 손오공 교수라고 닉네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 교수의 수학 교육 TV로 바꿔서 세종시 손오공 교수의 수학 TV로 바꾸어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튜브는 말이 꼬이네요. 제가 작년을 기점으로 지금 온라인 방송을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은 지가 좀 오래돼서 말이 많이 꼬이네요. 지금 제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들은 중고등학생들의 과정이 아니라 코로나 때 대학생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분 적분학, 미분 적분학과 응용 미분 방정식 그리고 공업 수학을 촬영해서 올려놓은 영상이다 보니까 새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말고 이전에 올라가 있는 업로드 영상을 보게 되면 많이 어렵고 답답하고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중고등학생이라면 앞으로 새로 올라가는 업로드가 되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재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은 교재를 선택해서 제가 설명해 준 파트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 도중에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건지, 다음 주 촬영 파트를 말씀드리고 댓글이나 문자 등으로 원하는 파트가 있으면 보내주시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파트 중 하나의 파트를 선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함수의 기본 개념과 일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는 오늘 1차 함수를 했으니까 2차 함수에 대해서 촬영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선정해서 그 책을 풀이 과정이랑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저작권에 어떻게 위배가 되는지 알아보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직접 책을 선정해서 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예제를 만들고 개념만 설명을 해드리면서 예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할 거고 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에 더 많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재를 선택하여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금 하는 파트는 뭐 중학교 몇 학년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몇 학년 내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파트 문제집을 집에 새로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새로 문제집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니까 당연히 강의를 듣는데 비용은 발생되지 않겠죠. 대신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업로드하면 바로 알림이 올라가니까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구독과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강의 영상 찍는데 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많이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는다고 해서 바로 수익금이라든가 이익이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를 찍어서 뭐 수익이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 구독자도 1000명이 넘어야 되고 시청 시간도 몇 시간 이상 막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올린다고 해서 큰이 아니라 아예 1원도 수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지 저의 재능을 여러분들 수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주면 재밌는 과목이고 학문이라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구독, 알림, 좋아요만 해주시면 자기만족, 저만의 위안이죠. 그냥 자기만족, 저의 위안을 삼고 주기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강의를 찍어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꼭 이 좋아요, 설정, 구독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홍보만 해주시면 큰 감사로 여기겠습니다. 뭐 인스타 하시는 분들도 제 인스타 아이디는 손에다 밑에 바입니다. 밑에 바. 언더바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제 페이스북 아이디입니다. 뭐 페이스북을 하시는 학생들 있으면 팔로우 해주시면 저도 마팔해드려서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SNS나 이렇게 소통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제 소개를 마무리 져도 될까요? 자, 그리고 더 궁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장난 전화는 주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를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뭐 특목고 입시라든가 대학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전화 주셔도 되고요. 밴드에 세종 수학 연구소라고 세종수학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손오공 교수의 세종수학연구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입시 자료를 확인할 수도 있고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 가입을 하시면 되고 가입할 때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고 가입을 하시느냐는 질문이 있을 때는 유튜브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입 신청 승낙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뭐 보기 좋지 않은 광고들을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채팅에다가.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보고 어디에 올려놓은 광고를 보고 가입을 하느냐는 질문을 올려놓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홍보에 쓰이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상한 말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놓는 분들은 가입 승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유튜브를 보고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뭐 세종시닷컴이라든가 세종라이프 등에 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아니면 뭐 밴드 고운엽이라든가 뭐 샛들마을 사람들이 그런데 밴드에다가 많이 올려놓았었는데 밴드를 보고 가입을 하신다면 밴드 유튜브 카페 이렇게 성실히 답변 뭐 몇 글자 안 되죠. 카페면 두 글자, 유튜브면 세 글자니까요. 밴드면 밴드 두 글자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입 신청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가입 승낙을 해 주시면 세종시 뭐 세가영이라든가 타 지역 과학고라든가 영재고 입시자료뿐만 아니라 대학교 입시자료, 자소서 쓰는 방법 등등등 자료를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밴드도 세종수학연구소 밴드도 가입하여 활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의 소개와 밴드와 인스타 등등 소개는 마무리를 짓고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대략 30분 가량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말이 좀 빨라요, 강의할 때는.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교실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마이크는 좀 좋은 걸로 지금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 학생들도 유튜브로 강의했을 때 본 것을 때는 뭐 마이크가 울려서 잘 못 알아듣겠다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듣는 거는 제가 지금 말을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고 있는데 지금 촬영을 모처럼 하다 보니까 그거야 한 5분 정도 촬영하다 보면 입이 풀리면 버벅거리지는 않을 테니까 잠시 후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울린다면은
울리는 부분은 좀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청하면서 여러분들도 필기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는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필기를 하고 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영상을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는 도중에 영상을 틀어놓고 필기를 하면 필기하는 도중에 저의 설명을 못 듣고 넘어가면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로 모드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더 보기가 좋겠네요. 자, 오늘의 주제를 먼저 적어놓고 일단 커피로 목 좀 축이고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1강을 올려놓고 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좀 활력소 있게 재미나게 강의할 수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질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는 저는 영상 편집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뭐 일반 유튜브처럼 뭐 브이로그라든가 뭐 실생활 유튜브가 아니라 교육 TV죠. 수학 교육 TV이기 때문에 뭐 현란하게 막 애니메이션을 넣고 편집은 하지 않고 그냥 녹화 영상 원본 그 자체로 올려놓을 테니까 저도 그래서 부담이 많이 돼요. 편집을 하지 않을 거여서 NG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수익도 발생이 된다면 제가 직접 편집도 한번 하면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만 찍고 한다면 뭐 편집도 하고 싶긴 하지만 저는 평일에는 또 국가를 위해 국가 과제 연구를 또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시간이 많이 활용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이 있고 좋다면 제가 밤을 새더라도 편집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문제도 이렇게 잘라서 복사해서 놓고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뭐 이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뭐 올림피아드나 KMMO도 저는 수업을 할 수 있기에 그런 문제들 등등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풀이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지우개로 지우고 강의할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 영상 업로드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카이스트에 제가 연구하는 논문집이 있어서 카이스트까지 가서 제가 연구하는 논문집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고 박사 공부했을 때
기념사진으로 제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무료로 찍어서 올려놓으려고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귀찮으면 안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한 주에 한 강씩은 꼭 찍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올릴 테니 여러분들도 띄엄띄엄 보시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 화면에 찍혀 있는 시계를 봐주세요. 시계가 23분이니까 25분, 2분만 조금 말 좀 편히, 저도 좀 편히 있고 커피 한 모금 마시고 25분에 22분이니까 25분에 정확히 함수부터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1시에 또 일정이 있어서 22분서부터 한 50분가량까지 녹화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첫 번째, 오늘 강의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제가 1시에 일정이 있어서, 좀 회의가 있어서, 1시 안에 촬영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25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 화면 캡처 시간으로 24분이니까 1분 뒤 25분부터 시작해서 50분까지 좀 빠르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5분이네요. 정확히 시작해야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강은 1강. 왜 이렇게 진하죠? 제가 이걸 켜서 그렇군요. 확대해서 함수의 개념입니다. 중학교 때는 함수의 개념, 1차 함수의 개념을 먼저 알면은 1차 함수, 일단 1차 함수가 들어가기 전에 함수가 뭔지 먼저 들어갈게요. 함수라는 건 뭐냐면
함수라는 것은 함수란 두 개의 변수 변수가 두 개입니다. x, y 사이에서 x가 한글로 일단 설명드리고 예제를 설명드릴게요. s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y 값이 정해지는 것을 함수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도 일반적으로 조건이 잡혀야 됩니다. x는 오직 하나의 y 값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하나의 x는 오직 하나의 y 값으로 결정한다. 얘가 포인트입니다. 얘가 함수라는 겁니다. 얘가 함수의 포인트입니다. 하나인 x는 오직 하나의 y 값을 결정짓는 것을 저희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일차함수라는 거는 일차함수는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형태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예제를 든다면 y는 2x 플러스 3이다. 이런 것들을 일차함수. 왜 일차함수라고 하냐면 저희가 여기가 x의 1승입니다. 1승인데 1은 저희가 생략해서 쓰기 때문에 일차함수가 됩니다. 만약에 y는 ax의 제곱이라며 여기에 제곱이면 얘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그래프랑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요. 1차 함수가 만약에 얘라고 한다면 x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이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1이니까 대입한 값은 어떻게 나오나요? 2 플러스 3이니까 5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x가 2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이 2를 x에다 대입하면은 2, 4니까 4 플러스 3이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x가 1일 때 오직 한 개의 값만 나오고 있죠. 지금 x가 2일 때도 하나 값만 나오고 있죠. 이런 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하나 더 예제를 들게요. x가 3일 때를 볼게요. 2, 3을 여기다 넣으니까 3 곱하기 2니까 3이 6이고요. 6 플러스 3이니까 뭐가 되죠? 9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것을 저희는 함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를 저희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x 값이 1, 2, 3이 됐고 여기가 y 값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거 먼저 함수가 뭔지를 먼저 보고 좀 구체적인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용어들을 설명드릴게요.
7, 9, 5라고 할게요. 그러면 1일 때는 얼마가 됐죠? 1일 때는 5, 2일 때는 7, 3일 때는 9.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x가 하나가 오직 파란색으로 했는데 빨간색이네. x가 한 개가 오직 한 개씩 가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저희는 함수라고 하고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x가 y로 가는 함수다라고 해서 여기다 f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함수는 y는 이쪽으로 빼서 쓸게요. y는 여러분들도 연습장에서 정리 잘 해놓으세요.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수를 쓰기도 하고 fx는 2x 플러스 3이라고도 하죠. 제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이 fx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그룹 가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함수 아니냐고 막 장난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y는이라고 쓸 때도 있고 y는이라고 쓰기도 하고 fx는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왜 fx라고 쓰냐면 이거는 다음 장으로 넘겨서 설명드릴게요. y는이라고 쓸 때도 있고 fx라고 쓸 때도 있는데 저희가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라고 합니다.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펑션을 한글로 저희 나라로 번역을 하면 기능입니다. 기능. 그러니까 어떠한 기능을 하는 기계라고 뭐 뉘앙스로 좀 보면 되겠죠. 펑션이 기계라는 뉘앙스로 보면 돼요.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해준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함수를. 아까랑은 좀 다른 함수로 쓸게요. 이러한 기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가 있다고 할게요. 기계. 기계. 어떤 기능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근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1을 넣었어요. 동그라미 1을 쭉 넣었더니 얘가 떼굴떼굴떼굴 골라서 여기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2가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3을 넣었더니 떼굴떼굴떼굴떼굴 골라서 4가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4를 넣었더니 이게 떼굴떼굴 굴러서 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쵸?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머릿속으로. 기계가 있으면 근데 이 기계를 저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함수입니다. 함수. 기능을 하는 기계를 함수입니다. 함수.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지금 시각화 시킨 거죠. 시각화를 시킨 거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바꿔볼게요. 수학적으로 바꾸면 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1을 넣었는데 2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다가 넣은 숫자를 x라고 할게요. 1을 넣을 때다가 2가 나왔다면 1이 플러스 된 겁니다. 그래서 2가 넣어서 1이 넣어서 2가 나왔고 3을 넣어서 4가 나왔고 4를 넣어서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저희가 펑션이라고 해서 f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이런 x 플러스 1을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기계에다가 1을 넣고 3을 넣고 4를 넣었으니 1을 넣고 3을 넣고 4를 넣었으니까 여기다 뭘 넣는 거죠? f에다 1을 넣고요. 그러니까는 f에다가 1을 넣은 거죠. x에다가 1을 넣은 거니까 이 자리에 1이 들어가니까 f1은 1 플러스 1이다 해서 2가 됐고 f2는 2 플러스 1이다 그래서 3이 되고 f4는 4 플러스 1이라고 해서 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씩 커진 값들이 이런 값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x가 1일 때 함수값은 2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x가 3일 때 함수값은 3이다.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5는 x가 5일 때 함수값은
즉 y를 얘기하는 거죠. y는 5이다.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각화로 하다 보니까 함수가 뭔지 알겠죠. x에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y가 하나의 값으로, 지금 다 보세요. 하나의 값을 나와요. 이런 거를 함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그래프로 함수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제가 그리는 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얘가 x는 1, 2, 3, 4, 5,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y로 가는 글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에서 얘는 함수가 될까요? 얘는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뭘로 잡았죠? 여기까지 가야 되죠. 오직 하나의 x는 오직 하나의 y 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 이 중요한 멘트를 좀 가져가 볼까요? 아, 여기 있구나. 한참 찾았네. 이걸 올감이라고 합니다. 복사. 얘가 중요한 멘트라고 그랬죠?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 여기서 보면은 하나가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2, 3, 2하고 3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함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얘도 함수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표시한 거는 함수가 맞죠? 1은 8로 하나 갖고요. 2도 하나 갖고, 3도 하나 갖고, 4도 하나 갖고, 5도 하나 갖고, 오직 하나씩 같으니까 함수가 맞습니다. 내가 함수를 맞게끔 그린 이유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고등과정,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겁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빨간색 1, 2, 3, 5, 즉 x의 값들이죠. 이 x의 값들, 얘네들을 1, 2, 3, 4, 5죠. 얘네들을 저희는 수학적으로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개념이니까 정의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7, 8, 9, 10, 11 오른쪽에 있는 이런 값들을 공역 또는 공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받은 애들을 선택할게요. 7, 8, 9, 10 선택받은 사람들이 값들이죠. 사람들이라니. 제가 예전에는 사람으로서 예제를 많이 들어서 이거 설명하고 나서 사람으로도 예제를 들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받은 7, 8, 9, 10을 저희는 치역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즉
7이 어디로 간 거죠? 아니, 2가? 얘가 2죠. 7이 아니야. 2가 7로 간 거죠. 그러니까 2에 대한 함수값은 7이다. 즉, 얘를 2에 대한 함수값은 7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표현한 거는 제가 한글로 쓴 거고요.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수학적 기호는 F2는 7이다. 훨씬 더 간단하죠. F2는 7이다. 그러니까 5가 10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F5는 뭐가 되는 겁니다. 10. 그러면은 5에 대한 함수값은 10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용어만 하나씩 더 붙는 것뿐이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예제를 들어볼까요? 예제는 많이 들수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으니까요. 1, 2, 3, 4, 5.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자, 얘는 함수가 맞을까요? 지금 얘는 함수인가요? 함수, yes, or no. 뭘까요? 얘는 yes입니다. yes인 이유가 중요하죠. 얘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하나의 x는 오직 하나의 y 값만 결정하면 됩니다. 받는 사람은 몇 표를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는데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거 바로 뒤에 사람을 예제로 들 건데 그때 들으면 이해가 확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x의 값들은 1, 2, 3, 4, 5는 다 10으로 갔는데 얘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1은 10이죠. 2도 10이고 3도 10이고 4도 10이고 5도 10입니다. x의 값들이 오직 하나인 10. 뭐 내가 이 x가 어디로 가든 상관은 없어요. 하나만 가면 돼요. 하나만. 근데 얘가 하나를 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우연치 않게 다 10으로 몰리긴 했지만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됐다면 지금까지도 함수가 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면 지금 5분만 간략하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확실히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교사 시절에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이거를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면은 이 프로그램을 아실 거예요.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에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었냐면은 남녀 분들이 미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게요. X를 남자로 볼게요. Y를 여자로 볼게요. 남자의 A, B, C, D가 있고요. 여자 A, B, C, D가 있습니다. 2까지 할까요? 5명씩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미팅을 하는데 남자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제 마지막에 커플 선정을 하기 위해서 남자가 선택을 할 건데 남자가 선택을 할 때 남자는 꼭 한 명씩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지 합리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씩 선택을 하면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선택했다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으면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함수라고 했던 게 A도 A라는 여자분을 선택하고 B도 A라는 여자분, C도 A라는 여자분, D도 A라도 여자분, E도 A라는 여자분, E도 A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했다고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이렇게 선택했다고 잘못된 부분은 없는 거죠.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함수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B, C, D, E. A, B, C, D, E라고 할게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가고 있는데 갑자기 B가 나는 B도 좋은데 D도 좋다 이렇게 두 번 갔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쵸? 이건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한 사람이 두 여자분을 좋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E는 선택을 안 했어요. 여기 남자죠. 남자인데 남자 E는 선택을 안 했어요. 선택을 안 해도 안 되는 거죠. 미팅에 나갈 때는 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택을 안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한다면 함수가 어떤 건지 아닌지 충분히 골라낼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이런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긴 하죠. 그림으로 나타나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함수가 아닌 것을 찾아내어라 라고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거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선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48분이네요. 12시. 와,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간다니까요, 시간이. 제가 55분에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막바로 할게요. 끝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1시에 일정이 있어서 준비해야 돼서 회의가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그러면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는 아까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게 있다고. 저희가 그래프로 그리면 네, 지금 진동 소리 들으셨죠? 1시에 회의가 있다는 알람이네요. 자, 이러한 좌표 평면은 알고 계시죠? 해서 여기는 x축, 여기가 y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예전에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1일 때 얼마고 2일 때 얼마. 얘를 4라고 바꿀게요. 플러스 4로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얘는 F1일 때 여기다 1을 넣으니까 2 플러스 4니까 뭐가 되죠? 6이 되는 거죠. F2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2가 들어가니까 2, 4 플러스 4니까 8이 됩니다. F3은 3이 6이니까 6 플러스 4는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1일 때는 6이다. 2일 때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찍어서 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점을 여러 개 찍는 것보다 일차함수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편합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아쉽네요. 시간적으로. 다음 시간에 일차함수를 연장선을 그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일차함수 응용을 할게요. 그러면 응용 파트로 해서 이제 일차함수 그리는 방법으로 y는 2x 플러스 4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 일차함수에서 x절편이라는 게 있고 y절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x축에 지나는 이 점을 x절편, y축에 지나는 이 점을 y절편이라고 합니다. 이건 외우지 마세요. 이해를 하면 돼요. x축에 지났는데 x축에 점이 찍히려면은 x는 어떤 값을 갖고 y는 0값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죠? y쪽에 점이 찍혔다는 거는 x는 0을 갖고 y는 어떠한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y절편은 y가 0일 때 x절편은 y절편은 아이고 y절편은 x가 수학적 기호로 쓸게요. 그냥 x가 0일 때 y절편은 여기는 x절편이죠. x절편은 y가 0일 때 다시 여기다가 첫 번째 x절편은 y가 0일 때 y절편은 x가 0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를 외워라 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외우는 게 아니라 x절편의 의미를 알아보세요. 이게 개념 수학이에요. x절편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제가 방금 x절편의 의미는 x축을 지난 때 이 점이 x절편이고 y절편은 y축을 지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해요. 그러면 x축을 지나는 이 점이 되려면 x는 어떠한 값을 가져야 되고 y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y는 0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x절편은 y가 0일 때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y는 밑으로 내려가되 x는 0으로 고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y절편은 x가 0일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생각하는 수학, 외우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려놓고 이렇게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내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얘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y절편을 먼저 구할게요. y절편은 x가 0일 때라고 했죠. x가 0이면 y는 4가 됩니다. x가 0일 때 y는 4다. f가 0일 때 y는 4다. y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그죠?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그죠? 얘가 y절편이고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 y가 0일 때. 그러면 0은 2x 플러스 4니까 얘가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4는 2x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그래프로 보면은 마이너스 2를 지날 거고 그리고 4를 지날 거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y는 2x 플러스 4가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0은 2x 플러스 4인데 이 4가 좌변으로 이항이 되면 이항이라고 하죠. 이항이 되면 왜 마이너스가 되냐면 이항을 하기 전에 양변에 마이너스 4를 해준 겁니다. 2x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가 되면서 얘가 없어지니까 남는 건 2x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4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가 바로 등식의 성립. 왜 이 때문에 플러스가 이항이 되면 양옆에 마이너스 4를 붙여준 거랑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이항이 되면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데 1시에 회의가 있어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는 2차 함수가 아닌 제가 앞으로는 좀 넉넉 잡아서 가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또 제 소개도 아니라고 시간이 좀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2차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 응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응용을 할 거니까 y절편, x절편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하고 평행이동까지 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했던 내용을 최소한 두 번, 두 번은 듣고 완벽히 마스터한 후에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가는 거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신다면은 학생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주세요. 이거를 하고 관련 파트에 맞는 문제집으로 찾아서 꼭 풀어보라고 해주세요. 오늘 한 내용은 중학교 1학년에 수록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 상 내용에도 직선의 방정식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차 함수는 3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응용을 할 거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하면서 응용이 그 다음 편까지 응용을 할 거예요. 직선 사이의 관계도 볼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뭔지를 먼저 알았죠.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무료로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할 거는 많은데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세종시 학생들 학력 신작을 위해 조금이나마 0.00001%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으니까 매주 한 편씩 시간 내어 꼭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의는 마무리를 할 거고, 앞으로 갈수록 더 글씨도 깔끔하게 쓰고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손오공 교수의 수학교육TV 제1강 수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 교수 너도 고생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